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8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면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평가와 종결,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요즘 들어 가장 각광받는 게 사후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자기가 진행했던 클라이언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실천의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도움을 필요하게 되면 다른 사회복지사나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요한 내용은 면접에 관한 내용인데, 면접은 6주차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면접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이 면접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그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개입 방법을 의논하고 실행 과정을 모니터하며 실천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처한 사람과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개입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면접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에서 개입 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 과정은 자료 수집이나 서비스 이용인,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주요 도구가 면접인데, 많은 사회복지 실천적 전략들이 면접에 의존하고 있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이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으로 그 과정을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 면접이란 게럿에 의하면 면접이 전문적인 대화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각자 너무 개별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식의 틀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고 효과적인 면접이 가능한 것은 노련한 사회복지사일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문적인 관계인데, 이러한 전문적인 관계의 바탕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 등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시간 제한적인 대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의 목적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면접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 따라 다르는데 대부분은 사회 조사를 하기 위한 정보적인 것과 평가에 도달하기 위한 조정적인 것,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치료적인 것에 그 일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해보스는 삶의 질적인 향상 또는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필요한 전략이나 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대부분의 면접은 문제 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적합한 원조 방법을 제공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목적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그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함으로써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치료나 상담을 목적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치료나 상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의 그 면접의 일반적인 목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의 목적, 정보 차원, 평가에 도달하기 위한 진단 차원, 이 진단을 사정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변화를 위해 치료적인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면접과 일반 뭐 회사에서 취직해서 하는 인터뷰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면접의 특징은 좀 다른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의도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른 일반적인 면접과 다른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면접의 특성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특정한 원조 목적을 결정하고 계약한 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콤튼과 같은 학자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면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면접의 특성으로 면접을 하기 위한 전후 관계나 장이 있다는 것,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상황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 둘째, 면접의 특성으로 면접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면접의 일정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즉 목적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과 또는 의도에 맞추어서 의사소통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의 특성으로 반드시 계약에 의한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상호 합의한 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면접의 특성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특정한 역할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도시는 면접을 대화와 구별하는 구체적인 특징, 결정적인 특징으로 면접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계획된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상호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대화이지 면접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과 대화의 차이점을 조금
잠깐 알아보면 첫 번째, 면접의 내용은 목적의 달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즉, 면접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단일성, 진보성, 주제의 계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는 굉장히 중심 주체가 없고 단일적이지 않고 복잡하죠. 두 번째, 면접에서는 누군가가 목표를 향한 상호작용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접 참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역할을 분담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은 면접자이고 또한 면접 과정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며 다른 한 사람, 클라이언트는 피면접자로서 역할 관계가 구조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에는 이러한 역할 담당에 대한 선택적인 역할 행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은 비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면접은 면접하는 방법을 알고 주제에 관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를 가진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가 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서는 기대되는 상호작용은 면접에서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면접자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심사숙고된 것이며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는 행동은 자발적이고 비계획적입니다. 다섯 번째, 면접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수용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면접자는 면접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 면접은 공식적으로 준비된 만남입니다. 대화와는 달리 면접을 위해서는 시간, 장소, 지속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언제, 어느 정도, 어느 장소에서 몇 회기에 걸쳐서 한다는 계약을 설정하게 되지만 대화는 이러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불쾌한 사실과 감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대화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불쾌한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만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불쾌한 감정이나 사실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표현하도록 사회복지사는 자극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면접과 대화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주차에서 강의한 면접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면접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 두 번째 정보 제공을 위한 면접, 세 번째 사정을 위한 면접, 네 번째 치료적 면접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은 개인 혹은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이 면접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배경을 잘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잘 이해해서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배경이나 성장 발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도도 만들고 생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에는 클라이언트의 유형, 문제 영역, 기관의 성격에 따라 초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학력 상태, 직업, 결혼 상태 등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문제 상황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과거력, 가족력을 들어가면 원가족과의 관계, 부모 형제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력 등을 알아보는데 이러한 개인력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아동기에 어떠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발달 단계마다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학교 생활은 어땠나, 교우 관계는 어땠나,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등은 어땠나와 관련된 개인력을 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 등을 정보 수집을 통한 면접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 제공을 위한 면접이 있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면접에는 때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을 정보 제공을 위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면접인데 사정, 어세스먼트를 위한 면접입니다. 사정을 위한 면접은 서비스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단 면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적 서비스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면접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가 위탁보호 신청자나 입양 신청자와 함께 기관이 그에게 아동을 맡겨도 좋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고, 공적 부조 담당 사회복지사는 신청자가 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어, 면담을 신청자와 하게 됩니다. 이 면접은 정보 수집보다는 목적 지향적인 특징이 있게 되고, 사정 면접의 목적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얻는 것이 사정을 위한 면접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접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치료적 면접이 있는데 치료적인 면접은 클라이언트 또는 그들의 사회적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면접인데, 이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태도, 행동 등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자기 효율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 치료적 변화의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보다 나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 치료적 면접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변화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관련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 또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또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련 공무원 등과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클라이언트만 면접한다고 하는데 치료적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들의 사람들을 면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면접이 반드시 이러한 분류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중복되는 면접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초점을 더 두는가에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 면접의 특성이 두 번째, 생계수단의 강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혼을 위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인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격 변화 및 자아 성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면접의 방향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의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은데 대체로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개인 생활이 보장되면서 안락하고 조용하고 전화소리, 노크소리 등으로 면접에 갑작스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쉽고 사회복지사가 면접 시간 동안만큼은 온전히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면접 시간은 대부분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전에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면접이 목적에 부합되고 초점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도록 면접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면접자의 이제 예비 지식이 있는데 면접자의 예비 지식은 무엇보다도 이 면접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 면접자라는 피면접자, 클라이언트라는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성을 기초로 하는 이론은 사회복지사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데는 이렇게 일반적인 과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해야만이 효과적인 면접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자의 예비 지식에는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기타 여러 가지 선수 과목을 통해서 이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주차에서 했던 면접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8주차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면접이 굉장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면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고 면접 과정 또 그리고 면접 기술 등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만이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론과 현장 간의 조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에 실습을 통해서 이미 몸으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개강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개별 클라이언트, 인간이라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조화롭게 실천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과 사회 환경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인 실천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사회복지사의 예술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아주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융통성 있게 이 사람한테 맞는 실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예술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